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버릇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아무튼 여러모로 이렇게 양봉 관리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상당히 좀 짜증이 나네요. 그죠?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금 무밀기죠. 무밀기인 때에 이렇게 화분떡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게 되면 얼마나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저병, 이런 각종 질병, 노재화병, 질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에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왜 왕대를 두 개만 남겨놓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초보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봉의 원인, 그리고 도봉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봉을 막을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도봉이 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말을 더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가 이렇게 상당히 더우니까 아주 여러분들도 이제 일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먹을 때 물병에다가 이제 소금을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래요. 아무튼 물을 많이 먹지 않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 있죠.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저처럼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내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 건 알고 있죠? 나이가 아주 지긋합니다, 제가. 자, 아무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몸에 탈수 현상이 와도 탈수 현상을 잘 느끼질 못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혈의 피의 농도가 진해진다고 합니다. 진해지기 때문에 진해지다가 이제 그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주위에 제 지인이 한 분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일하시면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니까 내가 한의사 살아도 되는 것 같아. 그죠? 한의사, 제가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날씨가 지금 이제 굉장히 무덥고 주위에 꽃이 별로 없습니다. 꽃이 별로 없고 있어봐야 이제 산 밑에 풀 찌끄레기들 요런 꽃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는 이제 밖에서 화분이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달맞이꽃 화분, 그 다음에 참깨, 요런 데서 이제 참깨는 농약을 많이 하죠. 참깨 같은 데서 좀 꿀이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달맞이꽃이나 지역마다 다 틀려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은 들어오는 데가 있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저 동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 동네는 아예 안 들어오고, 요 동네는 조금 들어오고, 이 동네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헷갈리고, 이럴 정도로 전국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봉장은 자기가 알죠. 여기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화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요거를 이제 봉주가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소문을 지켜봐 가지고 화분을 이제 달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뚜껑을 열어 가지고 1번 소비에 화분이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번 소비에 화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화분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화분이 안 들어오면 육아가 되지가 않죠. 육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이, 여왕벌은 산란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이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분떡 유무는 내 봉장에 자연 화분이 꽤 들어오면은 안 줘도 되고, 안 들어온다면은 줘야 되고, 뭐 요런 건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이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월동 시기를 제외하고 뭐 가능하다면 30% 수준, 30% 수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소비죠. 소비인데 한 요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 있는 것이 가장 그 이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먹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 다음에 뭐지?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도대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왕대 없이 분봉하기라는 그걸 했는데, 왕대 없이 분봉하는데 왜 왕대를 2개만 남겨놓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게 변성왕대가 뭐 한 5-6개 달려 있는데 2개만 남겨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이제 2개를 남겨놓으라는 이유는, 이 같은 소비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소비에 같은 일령의 왕대라 하더라도 열에 의해서 조금 빨리 태어나는 게 있고 조금 늦게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남겨놨을 때 조금 빨리 태어나는 여왕벌이 그 왕대를 파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왕대가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만 남겨놨는데 얘가 못 태어났거나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2개로 남겨놓으면 하나가 안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태어나면 얘를 없애버릴 것이고, 한 놈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건강한 놈이 병 걸린 왕을 죽여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봉구는 건강한 여왕벌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제 질병이라고 하면은 천적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천적이라고 하면은 뭐 각종 외부 천적, 내부 천적. 내부 천적은 뭐 진드기 가시응예, 뭐 바로와 응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뭐 부저, 뭐 석고, 노제마, 이런 병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마가 굉장히 길었죠. 길다 보니까 안에 이제 습기와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통 안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검을 할 때 뚜껑을 열어 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한번 곰팡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럽다, 이제 벌이 좀 착봉도 약한 것 같고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코를 여기다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십시오. 냄새를 맡아 보게 되면 약간 좀 뭐 썩은 냄새 같은 거, 뭐 송장 썩은 냄새 뭐 송장 썩은 냄새를 제가 맡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송장 썩은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80이 먹어도. 자, 아무튼 약간 좀 뭐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100% 부저병에 걸린 겁니다. 부저병에 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를 이렇게 들었을 때 봉판이 쫙 형성이 돼 있죠. 봉판이 각 봉판이 돼 있든 3분의 1 봉판, 뭐 풀 봉판, 그 다음에 하프 봉판, 그 다음에 쿼터 봉판 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봉판이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봉판이 조밀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없이 조밀하게 조금이라도, 봉판이 작더라도 그렇게 조밀하게 나가 있으면은 그 벌은 건강한 벌이고, 만약에 봉판이 이렇게 크더라도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한 40%, 30% 가까이 구멍이 뚫려 있어. 요거는 부저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봉판이다. 그러므로 이 통은 부저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멍이 왜 생기는 거냐 하면 여왕벌이 쫙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정확히 산란을 해요. 이 100구멍이면은 100구멍 다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는데 일벌들이 이거를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고 쳤을 때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10명을 담당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런데 그 10명을 담당을 한다고 쳤을 때 여 안에 그 원화가 그 100명이야. 그러면 10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데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멍 뚫린 것이 그게 포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은 저거다. 부저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왕벌의 산란력이 제가 오늘 우리 순천 박정식 본부장님을 만났었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그 벌은 몇 마리 안 붙어 있는데 산란은 뭐 완전 각산란이 나가는 그 정도로 이제 산란을 잘 나가고 그걸 잘 키워내고 뭐 이러는 여왕벌이 있다더라. 그래갖고 그 여왕벌을 좀 사다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주소를 해갖고 봤어요. 그 영상을 일부 이제 봤는데 그 여왕벌이 산란이 잘 나가면 좋은 겁니다. 그쵸? 그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산란이 잘 나가는데 나쁠 게 없죠. 그만큼 봉구도 빨리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마리가 한 명의 교사가 10명의 원화를 책임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20마리 아니 20명 30명을 막 키워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온도나 이런 먹이나 이런 게 적당하게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봄벌 키울 때나 아니면 가을 깊은 가을이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한여름 뭐 이렇게 한여름이거나 아니면은 장마철이거나 이럴 때는 다 요거를 감당을 못해서 부저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봄 같은 경우에 석고병, 백목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만큼 병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착봉이 수북하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외부의 타격이 와도 그래도 다 길러내는데 벌이 몇 마리 없는데 산란은 콱산란이 돼 있고 그 몇 마리 없는 벌들이 이 벌을 키워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외부에 뭔 일이 생기면은 바로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위험도 높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벌 종자가 이제 그런 벌 종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벌들은 착봉을 강하게 붙는 성향이 아닌 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봉열이 그만큼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만 여왕벌이 너무 산란이 강한 것도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옛말에 이제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그 벌이 키울 수 있는 만큼만 산란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만약에 아버지는 10명밖에 책임을 가서 일을 해왔을 때 10명밖에 애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20명, 30명 만약 부인이 애를 낳는다면은 진짜 무슨 큰 위기에 닥쳤을 때는 진짜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부저병에 이제 예방을 하려고 하면 부저병에 이제 약간 부적기후가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부조병을 예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자, 일단은 이제 통가리를 해 주십시오. 이제 뭐 곰팡이, 벌통 안에 곰팡이가 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가리를 싹 해 주시고, 통가리를 해 주고 나서 그 노제마병 예방약인 그 후미딜을 분무해 주시고, 후미딜 B를 분무해 주시는데, 이제 분무용은 2리터에 25g을 타서 이제 섞어가지고 분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옥시마이신이라고 있어요. 옥시마이신이 있는데 양봉원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양봉원에 가면 판매를 하고요. 그건 역시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5g을 타는데 그러니까 저 뭐야 그 30리터에다가 그 25g을 타나? 아무튼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옥시마이신을 잘 사용을 안 해봤어요. 몇 번 사용을 해본 정도인데, 아무튼 그 옥시마이신을 많이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확실치 않으니까 옥시마이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후미딜 정도를 이렇게 싹 분무를 해주게 되면, 후미딜 역시도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 노제마병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 그 사양수에다 타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양수는 이제 20리터에 25g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사양수에다 주는 것보다는 분무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착봉을 좀 강하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장마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또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되죠.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항상 기본은, 모든 만병의 기본은 착봉이다. 착봉이 일단 튼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약을 하든 뭘 하든 뭔 짓거리를 하든 간에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착봉이 허술한 상태에서 만병통치약을 갖다가 준다 하더라도 약효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착봉이 충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약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미딜 그리고 옥시마이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냉방병에 좀 걸렸었어요. 냉방병에 좀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냉방병이 와버려갖고, 코가 좀 제가 맹맹하죠. 지금 코가 좀 맹맹해갖고 듣기에 약간 좀 거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원래 참 진짜 박일, 그 다음에 신성일, 이런 사람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제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랑 동등한 레벨 정도의 성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콧맹맹이 소리가 나. 이것은 이제 냉방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목소리가 거의 박일, 신성일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성이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바람 피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자, 아무튼 신성이라니까, 경아, 오랜만에 같이 놀보는군. 행복해요. 이러던 별들의 고향. 자, 아무튼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하면 도인입니다. 도인. 이제 도둑놈이고, 그 벌은 이제 도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훔쳐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벌을 가서 훔쳐오거나 남의 그 꿀을 훔쳐오게 되면 형법 제12조 7장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벌은 그게 없어요. 벌은 그냥 힘센 놈이 장땡이야. 한마디로. 힘세 가지고 가서 훔쳐오는 놈이 장땡입니다. 뭐 누가 뭐 판사가 뭐 변호사가 검사가 뭐 구속시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봉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봉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은 남아 도는데 힘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꽃이 여기저기 막 피어 있어야지 가서 힘을 쓰고 꿀을 빨아오고 이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남의 통을 뒤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약한 통들. 내 벌통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벌통이 지금 한 170개 정도 됩니다. 한 170개 정도 되는데 이 이제 벌들 중에서 약한 벌통이 있어요. 보면 착봉이 약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벌은 약하지만 한 장이라도 강군으로 이렇게 착봉을 잘 붙여 있는 것은 도봉을 잘 안 당해요. 그런데 한 장벌밖에 안 되는데 소비는 3장이야. 요런 것들은 도봉을 당합니다. 그리고 벌은 2장벌밖에 안 되는데 소비는 5장이야. 요런 것도 도봉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착봉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좀 약한 애들이 이제 도봉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봉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설탕물을 가다가 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그 내검을 하죠. 내검을 하면은 벌써 벌들이 알고 여기서 와갖고 막 들어가가지고 꿀을 빨아갑니다. 빨아가게 되면 자기 통에 가가지고 아 저기 뭐야 어디 가니까 야 그 꿀이 많이 있더라. 진짜 좋은 꿀이. 그러면 다른 벌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며 타원형을 그리면서 춤을 춰요. 그러면 정확히 있는 위치를 춤으로 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다른 벌들이 다 같이 떼거리로 가는 거야. 떼거리를 와 고라. 그럼 또 가가지고 그냥 싸그리 뺏어 옵니다. 싸그리 뺏어 오는데 가는 도중에 싸우죠. 걔네들이랑 들어가는 도중에 싸우고 막 그러면서 벌들도 많이 죽어 나와요. 벌들도 많이 죽어 나오고 이제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벌 아버지라고 입장이 들었을 때 이 벌을 자식처럼 키운다 라고 봤을 때는 고륙상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도봉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도봉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뭐 솔직한 얘기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고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만큼 한 이 정도쯤 열어주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요. 이제 잘 되게. 아니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 한 뭐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 에? 열어놓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한 며칠 놔두는,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놔두는 겁니다. 앞에다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격리판 같은 거를 막아놓고 소문은 닫아버리십시오. 날씨가 더워도 그냥 소문을 닫아버리시고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놔둔 다음에 다시 이제 문을 열어주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찾아갖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 자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봉을 어떻게 그 예방을 해야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군세 고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군세 고르기를 해주게 되면 일단 그 우리가 내검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한 통, 두 통, 세 통 내검을 하다 보면 어떤 벌은 벌이 굉장히 좋아요. 이 벌은 지금 굉장히 벌이 안 좋은 상태예요. 이 벌은 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처녀왕이네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처녀왕인데 이제 교미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벌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 있고 굉장히 좋은 놈이 있어요. 좋은 놈들 보면 어디서 꿀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다른 통들은 참 진짜 완전히 영세민인데 얘는 완전히 뭐 재벌 회장이야. 벌이 꿀이 엄청나게 많아. 얘네들이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딴 데 가서 도봉을 해온 거예요. 도봉을. 세력이 좋으니까 뚝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력을 평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열통이 있으면은 열통을 다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군세 고르기를 일정하게 해주면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함부로 덤벼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야지 도봉을 치고 들어가는데 만만해 우리 세력이랑 비둥비둥 하다 보면 선뜻 이제 도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예방책은 다 필요 없고 최고의 예방책은 군세 고르기를 해서 세력을 평준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말씀을 이제 우리 음성의 그 김세중 본부장님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도봉 방지에 대해서는 군세 고르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노지 사양에 대해서 좀 한마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노지 사양을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는데, 내 주위에는 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난 노지 사양을 하고 있는데, 잘 물어가. 그 노지 사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지 사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지 사양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노지 사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설탕물을 부어줬죠. 그러면 내벌통이 재벌통을 떠나서 내벌통이 예를 들어서 30군이라고 칩시다. 30군이에요. 내벌통이 30군인데 30군 모두가 와서 뭐 10마리든 20마리든 와서 물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있는 꿀을 물어갈 거 아니에요. 사양수를. 그렇게 되면 내 벌통 중에서 부저병이 걸린 놈들도 있을 것이고 노쟁화병 걸린 놈도 살짝 걸린 놈도 있을 것이고 석고병이 걸린 놈도 있을 것이고 곰팡이병 뭐 아무튼 병에 걸린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밥그릇을 같이 쓰는 거예요. 밥그릇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국인데 이게 국그릇인데 한 30명이 앉아서 한 숟갈로 떠먹고 있는 거야. 지금 솥단지 이거 하나 갖다 놓고 30명이 앉아서 떠먹고 있는 거야. 지금 좋다고 맛있네. 야 이거 진짜 아주 구수하구만. 와 어머니 손맛이네 이러면서 그러면 30명 다 코로나 걸리는 거 다 코로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밥그릇 같이 쓰고 있는데 국그릇을 거기다 숟가락으로 다 퍼먹고 있는데 노지 사양은 가급적이면 진짜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노지 사양은 안 하는 게 좋다. 노지 사양을 함과 동시에 내 벌통의 모든 벌들이 병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 봉장에 있는 벌, 요 오른쪽에 있는 봉장, 왼쪽에 있는 봉장,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봉장, 그 밑에 바로 옆에 나무 옆 전봇대 옆에 있는 봉장, 모든 벌들이 병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지 사양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울 겁니다. 굉장히 더우니까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이 건강해야지 이 벌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세상 사람 모두가 건강합니다. 내 몸이 골골대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자, 성실한 남자 강원도 사나이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